네, 12번 가겠습니다. 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옳은 지문은 5번. 무슨 지역에서요? 허가 지역에서 중생 등기는 유효해, 무효예요? 무효죠? 그럼 무효는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무효는 지나가던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도 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법은 논리 세계예요. 감정이 아니고 뭐다? 논리. 그러면 허가 지역의 중간 생략 등기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했으면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 빼먹고 허가 빼먹고 여기도 못 빼먹고 하지 말았는데 여기서 허가 맡았겠죠. 그죠? 이때 갑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을도 할 수 있을까요? 무효는 그런 거예요. 무효는 뭐다? 어차피 효력이 없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12번 몇 번이다? 5번. 다음 13번 정답은 3번. 취소하고 뭐에 가는 거죠? 해제. 자, 다시 원 돌리겠습니다. 자, 취소 사유는 어떻게 발생해요? 취소 사유는 5조, 10조, 13조, 미피피,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취소 사유는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취소가 발생하죠. 조문 있었잖아요. 5조, 10조, 13조, 뭐죠? 미피피. 그 다음에 109조 뭐죠? 차고. 110조 뭐죠? 사기. 자, 약정 취소는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특약 정하는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왜 않을까요? 둘이 특약 정해놓고 조문에 취소를 적용한다?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불안전하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취소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지. 특약 정한 취소는 절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럼 해제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해제는 계약이 뭐하다? 달라는 효력이 퍼펙트 있다. 달라는데 안 주면 뭐예요? 그게 채무 불이행. 체불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맨날 무슨 해제 나와요? 여기서 법정 해제는 뭐가 법정 해제예요? 544조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와 546조 이행 불능한 해제는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 그러면 해제라는 것은 계약이 퍼펙트 뭐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서로 유효 상태에서는 서로 문제 없으니까 뭐 정해도 무슨 해제하더라도 특약 정한 해제도 관계가 없겠네. 됐죠? 그럼 1번 지문은 거기 보시면은 3번 지문 보시면 취소권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뭐하고 발생하고.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정 취소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해제권은 뭐라고 됐어요? 당사자 계약에서만 발생한다. 즉 당사자 뭐만 있다고요? 약정 취소만 있어요? 아니죠. 모두 있다는 거예요? 법정 취소. 다음 법정 취소는 여러분들 단독행위의 취소 있습니까? 단독행위의 취소가 있습니까? 계약의 취소가 있습니까? 자, 합동행위의 취소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말이 힘들었어요. 줄말은 뭐예요 이게? 법률 행위 단계약 모든 법률 행위 취소야. 이것도 법조문 보면 금방 그냥 바로 증명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해제는 뭐야?
해제는 단독행위 해제란 말이 있을까요? 적용 범위가 안 되죠. 무슨 해제는 있어도. 계약의 해제는 있어요. 합동의 해제가 있을까요? 없어. 그래서 법률행위 해제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뭐만 쓰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해제다. 그러면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린 얘기예요. 법률행위 중 뭐의 해제? 계약의 해제. 그래서 맨 위에 13번 1번 취소는 모든 법률에서 인정되는 해제는 뭐예요? 단계합 중 계약의 특이한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권 발생은 법률행위 당시죠. 계약 당시에 미피피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 있을 것. 그럼 처음부터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법정 해제는 계약 당시 결함이 있어요? 퍼펙트하죠? 계약 체결 후 체부를 문제 삼죠. 그러니까 2번 질문도 뭐예요? 성립 이후에 발생한다.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소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 착오 사기는 건너간 누구는? 건너간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죠. 미피피는 뭐고 다 필요 없어. 선이고 악이고 다 필요가 없죠. 자, 법정해제 제3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법정해제는 무슨 회복이 들어가요? 원상회복 들어가죠? 네. 원상회복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 권리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해주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돈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줘요? 다음 날부터요? 돈 돌릴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주죠? 그다음에 무슨 배상 들어가요? 손해배상 들어가죠? 그러면 548조의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묻지 않는다. 선의도 보호해주고 누구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도 인정된다는 얘기죠. 제3자는 단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사람은 선악불문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몇 번 질문에 4번 질문에 취소는 선의 제3자 많은 제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얘기하는 거 착오 사기고. 근데 해제는 뭐예요? 해제는 누구까지도 보호된다? 선악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부당 이득 끝나죠? 법정 취소하게 되면 법정 해제는 여기에 원상회복도 하고 무슨 배상도 있는데 네, 취소는 어디서 스톱? 부당 이득에서 스톱. 그럼 부당 이득은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죠. 네? 근데 원상회복은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와 뭐를 묻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13번 정답 3번이었고요. 몇 번이요? 다음 14번 정답은 2번. 몇 번? 등기 자체를 위조한 게 아니고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체 관계에 뭐하다?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라 할 수가 뭐요? 없다가 아니고 뭐요?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네, 정답 몇 번이었고요? 2번. 다음 15번. 네, 15번은 이게 이제 점유 무슨 시효죠? 취득시효. 등기를 완성된 후 이미 넘겨줬을까 안 넘겨줬을까? 지금 넘겨줬다고 돼 있죠. 정답은 4번. 위 토지의 B가 취득시효 완성자라는 것을 알면서 C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승계한다. 자, 알고 취득했다 그랬네요. 자,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B는 뭐가 발생할까요? 등기청권이 발생하겠죠. 근데 뭐 했다고요? 팔았다는 얘기야. C가 악입니다.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근거를 대세요. 근거. 악인데 왜 취득할까? 무슨 가담? 적극 가담이 나와야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지. 악이 일지라도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일 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C한테 뭐 할 수 없고요. 취득서를 뭐 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게 뭐라면 무효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돌려서 뭐해서 대위해서 말소 청구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악이면 소유권 뭐 했기 때문에 취득했는데 이 사람의 등청 의무를 갖다가 승계할 이유는 없죠. 정답 몇 번? 4번. 지문이 틀렸다. 적극 가담을 꼭 기억해 둘 것. 무슨 가담이요? 적극 가담 세 군데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이중 매매 적극 가담. 그 다음 물권법 취득시효 적극 가담. 그 다음 뭐죠? 명의신탁 적극 가담.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뭐라고요? 무효. 근데 수탁자가 팔아먹었을 때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 못해요. 그러니까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다음 16번 동산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힘들었을 거예요. 16번은 정답이 5번. 잘못했네. 15번이죠 이게. 자, 16번은 정답 몇 번이다? 5번. 경매를 통해서 선의 취득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 판례는 경매를 통해서도 선의 취득이 뭐하다? 가능하다. 자, 보세요. 갑이 동산이 있었다. 사용 대차를 하고 있었다. 곱게 쓰고 돌려줄 자가 을이. 자, 동산을 현재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다가 욕심이 나가지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계약하고 보니까 나중에 을이 무슨 자가 아니더라. 권리자가 아니더라.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문제되는 거요? 요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얘기는 다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동산점이라는 공시를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줄까, 안 실어줄까? 실어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동산점에는 뭐가 있다? 공신력 있다. 근데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 없어요. 그럼 누가 웃고, 병이 웃고, 누가 기분 나빠? 갑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럼 볼게요. 동산 점유했다. 네. 그럼 동산은 점했으니까 일단 뭐예요? 동산이 나와야 되겠죠. 동산을 뭐 했다는 거? 점유했다는 거. 두 번째는 매매는 거래가 아니에요? 네? 거래는 뭐다?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습니까? 그 다음에 병은 뭐 받아야 돼요? 인도 받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동거인.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거래가 유효하다는 얘기 있죠. 뭐하다는 거? 유효한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뭐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 사람 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거래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취득도 이 거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다? 퍼펙트 유효해야 된단 말이에요. 퍼펙트 유효할 때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의 취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1번 지문은 뭐예요? 누가 처분했어요? 그 무능력자 여기다 해볼게. 무능력자. 무능력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력자 해보세요. 뭐예요? 무능력자는?
능 두 가지 있잖아. 그 아무 말이 없다면 무능력자는 제한 능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반드시 의사 능력 적어줘야 돼. 그러면 능력, 행위 능력이 없으면 어디야? 몇 번? 3번 아니야, 3번. 그 뭐를 통해서는 3번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은 반드시 뭐해야지만이 유해지만이 무슨 취득이 가능하다.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1번 지문은 쓰면 될까 안 될까? 그럼 2번 이제 응용하세요. 왜 틀려? 2번은 무권대리 아니야. 무권대리는 어디야 그건? 1번이니까 뭐를 통해서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죠. 아니 미피피하면 미피피 가지고 놀아야지 이거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무권대리는 무권대리가 놀아야 되지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동산 서리스 나면 딱 머리에서 집어넣으세요. 그냥 포인트만 잡고 하는 거예요. 동거인 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동거인, 동산, 부동산 안 되고 동산, 점이 되겠죠. 거래는 반드시 뭐다? 퍼펙트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면 선의 취득은 점유 취득이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것을 요한다. 이것은 점유 개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구비하고 있지만 아니 된다. 그러면 따라서 그 악이 된 경우 선의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당시? 계약 당시 평공 선무면 되지.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통정의 표시 무효 있죠? 무효자 의리병한테 팔았어. 팔 때 병이 선이야. 그 이후에 그걸 알게 됐어. 선의로 취급해야 돼요? 악의로 취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기준 잡는 거야? 계약 당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거 동산 인정되죠. 선박은 등기가 대항 요건에 있지만 선박도 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산 점유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점유 거래 유효 뭐 받는다? 인도 받는 거예요. 네, 선취득은 경매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갑에 TV가 있는데 을이 자 사용 대차했어요. 무슨 대차요? 집에 대형 TV가 걸려 있어요. 뭐 걸려 있다고요? 빌린 거예요? 자기 거예요? 빌린 거예요. 비싼 TV도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을에 채권자 병이 있어요. 채권자 병이 있는데 을이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어느 날 가보니까 벽에 대형 TV 아주 비싼 TV를 갖고 있는 거야. 열 받아요? 안 받아? 그래, 열 받으니까 이걸 뭐로 붙여요? 강제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경매? 그럼 집달간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있는 TV에다가 뭐 할까? 딱지 붙여 안 붙여? 빨간 딱지를 탁 붙여놨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소리 질러봐야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왜? 동사는 현재 뭐 하고 있으면 무슨 역이 인정돼요? 추정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소유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점유 추정력은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 추정력이든 점유 추정력이든 이 추정력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TV가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면 경납 받아야 안 받아요? 정의. 그럼 정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설령 뭐가 아닐지라도 권리자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
선이 취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도. 그러면 을이 빌려 쓰고 있는 주제에 증여가 매매가 아니고 이거 증여를 했어. 선취득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증여는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닙니까? 무슨 취득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면 증여하고 뭐하고? 경매를 선의 취득에서는 쓰지 않죠. 쓰죠. 그럼 이것을 여기다 기억하지 마시고 104조에다가 대입하세요. 몇 조에다가? 104조가 뭘까? 네? 폭리행위. 무슨 행위? 폭리행위. 자, 해볼게요. 폭리행위 들어가 볼게요. 증여가 있을 때 폭리가 돼요? 안 돼요? 경매를 통해서 폭리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게 104조란 말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 재활용합시다. 어디서? 네, 249조 무슨 취득에서? 선에서 반대로 치고 들어가세요. 뭐를 통해서도? 뭐 하능하고? 뭐를 통해서도? 그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증여,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물권법에서 동산의 무슨 취득에서? 선택해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래서 그 신부 같은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잘 안 낸다고. 주로 나오는 게 부동산 이야기지 뭐가 아니다. 동산. 그러니까 이제 의미만 기억하는 동거인. 뭐 간다? 동거인. 16번은 정답이 5번. 다음 17번. 정답은 1번. 무슨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는 무슨 의사가 없어요. 대표적 예가 누구예요? 임차인. 임대차 유효하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임차인은 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멸실회전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 202조 단서입니다. 201조, 202조, 203조 있죠. 그 타이틀 기억하시고 다음 18번 정답은 5번. 왜 5번이에요? 그래요. 포괄 승계인 나오면 뭐야? 주워 먹는 거야. 포괄 승계인 나왔죠. 그러면 그 사람 꼭 뭐라고 그래요? 선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도 악의인 때 한해서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는 서원이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포괄승계는 뭐다? DNA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포괄승계의 반대말이 뭐죠? 무슨 승계인? 그럼 질문할게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럼 보통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남편 유상이죠. 근데 토지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인해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땐 유상이야, 무상이야? 그건 무상이죠. 무상이죠. 근데 그 통행권자가 무상으로 통행하다가 뭐 하다가? 무상 통행하다가 자, 그 포괄 승계인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승계인이요? 자, 포괄 승계인.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있을 유, 유상, 없을 무, 무상. 발음 이상이 안 들려. 네? 없을 무, 있을 유. 없을 무죠. 왜? 아니, DNA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특별 승계일 때는 그건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뭐로 간다? 유상.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하고 무슨 승계인이 포괄 승계인이 이게 구별을 해가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그때 포괄인데 그걸 특별로 읽었다. 자꾸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그때 맞출 수 있었는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과 포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18번 정답 몇 번? 5번. 네, 19번 갑니다.
자, 19번은 이중 보전 등기입니다. 무슨 등기요? 갑수의 부동산을 을이 뭐 했는데? 매수했다. 근데 을이 착오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였고, 그 을은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병은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부동산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한편 갑은 자신에게 뭐예요? 등기되는 것을 기하로 다시 누구한테? A한테 부동산을 뭐하고? 매도하였다. 그럼 등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보전 등기가. 2개란 얘기예요. 자, 이때 이름이 다르면 선 보전 등기가 뭐가 아닌 한,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전 등기는 무효죠. 그러니까 거기 1번 지문에 을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을의 소유권 보전 등이 터잡아 이루어진 병 소유권 등기도 뭐다? 무효. 2번 보시면 이 부동산을 병이 몇 년간? 10년간 점유 등기함으로써 등기 요건을 구비한 경우 병은 위 부동산에 대한 요건을 취득할까요? 못합니다. 왜? 등기 취득시라는 그 글자 보입니까? 그러면 등기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등기가 있었지. 그 최초의 보전 등기는 반드시 위효를 전제로 출발했을 때, 중간에서 장난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 최초의 그 등기가 만약에 뭐라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아셨습니까? 정답 몇 번? 2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소유권 취득 원인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 정답은 5번. 자, 1번 볼게요. 동산 소유권 점유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해서는 점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 돼요? 부동산 취득시효도 있지만 동산 취득시효도 있어요. 245조하고 몇 조요? 246조 보시면 무슨 시효도 있다? 동산 뭐도 있다? 취득시효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뭐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 취득시효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 동산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 인도에 대한 동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 인정된다. 반대입니다. 뭐는 인정돼도, 무슨 인도는 돼도, 간이 인도는 돼도 뭐는 안 된다. 점유개정, 선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개정은 계속 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점유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어디 갔나? 아, 여기 있죠, 여기. 인도 봤죠, 여기. 뭐 받는다고요? 자, 현실 인도가 있습니다. 무슨 인도요? 을이 점유를 하지 않고 병이 점유 넘겼다는 얘기예요. 자, 간이 인도는 점유를 누가 할까? 결과. 찍으세요. 을이 할까요? 병이 할까요? 똑같아. 끝에 무슨 단어 들어갔으니까. 을이 뭐 하지 않고. 자, 점유 개정은 누가 점유할까요? 그러니까 병 선의취득 주장 인정해주고 이것도 인정해주는데 이건 인정 안 해줍니다. 점유를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사자끼리는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갑이 봤을 때는 거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원주인한테 보면 빌려준 사람이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했으니까 거래했다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계정은 안 된다? 점유 계정 뭐는 안 된다? 이건 다 됩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여기 2번 지문은 반대. 다음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 경우 점유 기간이 완료되면 등기업 점유 소유권 취득한다? 안 되죠. 무슨 시효는? 점유 취득 시효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무단점유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됐죠. 그럼 자주점유 중에 뭐 한다? 깨지죠. 소유사가 없는 점유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명의신탁된 부동산 제3자의 점유소유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뭐가 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지돼서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이전됐다? 신탁자한테. 제3자는 명의신탁돼서 시득을 뭐 할 수 없다는 것?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것도 뭐 후회 없다예요. 뭐 없다? 자, 갑의 부동산이 있었다. 등기가 있었다. 을이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점점점점점점 을이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갑한테, 이자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등기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돼 있다고요? 그러면 A한테 명의신탁이 돼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신탁이요?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해지했다는 얘기는 명의신탁이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뭐하다고요? 유효. 그럼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 A가 취득시효가 뭐가 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이 명의신탁을 뭐해서 해지해서 자기 이름 앞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이 뭐 하기 전에? 갑한테 던져서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얘가 먼저 등기했잖아요. 그럼 이자한테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취득시효를 뭐 할 수가 없는 거다?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자, 갑 등기 아무 문제 없어요. 등기돼 있을 거예요. 을 돼 있어요. 갑이 뺏기기 싫으니까 을한테 뺏으니까 혹시 병하고 뭐해서 무슨 신탁했어? 병한테 A한테 만약에 뭐 넘겨주면 등기 넘겨주게 되면 등기 사라지죠? 네? 그럼 이전형 명의신탁은 어떻게 돼요? 이 명의신탁 어떻게 돼요? 무효 아니에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완성된 후 명의신탁을 해서 넘겨줄 때는 이건 문제 있죠. 그때는 이 을이 뭐 할 수 있어요? A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이건 이미 뭐 되기 전부터? 완성되기 뭐야? 전부터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5번째는 뭐다? 후회 없다야. 정답 몇 번? 5번. 자, 다음 21번 갑니다. 21번은 정답이 4번. 판례 자체를 갖다가 얹어놓은 거죠. 자, 건물 일부에 뭐가 설정되면 전세권이 설정됐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전부 경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근데 무슨 변제는 있습니까? 우선 변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전세권 판례니까 별표해 두시고 잘 좀 읽어 두세요. 다음 22번 갑니다. 22번은 정답이 4번. 22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유치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리죠? 그럼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조문 이야기입니다. 20번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23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뭐 하지 않는 것? 속하지 않는 것. 자, 5개 얘기해 보세요. 5개가 원래 뭐 있었죠? 네. 실비 있었고, 네. 지연이자 몇 년분이었고, 더 위약금 있었고, 이자 있었고, 뭐 있었어요? 원본. 그럼 거기 있는 기억지문, 등기되지 않는 저당권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등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죠. 그러면 기억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실비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비용? 실행비용. 자, 니은 등기되지 않는 위약금. 자, 해석해 봅시다. 이 위약금 해석하는 거예요. 위약금 뭐가 돼 있어야지? 이건 뭐가 돼 있어야지?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 경락대금에서 뽑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후순위 관리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위약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포함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요. 다음 이행기 이전 이자로서 받지 못한 몇 년분? 네? 3년분. 이건 이자니까. 이자는 뭐예요?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 리얼 만기가 된 후에 1년분 지연이자 여기 있네요. 그죠? 가져갈 수 있죠 없어요? 있죠. 리얼인가? 리얼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뭐죠? 등기된 소개채권의 원본 이거죠. 해당되고요. 비읍 등기되지 않는 1년분 이내 지연배상금 이거요. 어디요? 시옷. 지연 이자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이자가 붙게 돼 있어요. 몇 년분? 1년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옷. 등기되지 않은 경매신청 등록세 그게 실행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실행비용이죠. 비읍이고 그 다음에 시옷입니까? 등기 신청서는 바로 뭐 실행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저당물 보전비용 없어.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뭐 한 적이 없어요. 보존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속하지 않는 것은 뭐하고 뭐다? 니은하고 뭐다? 미음. 정답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좀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원본, 등기돼 있어야 되겠죠. 이자도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위약금도 세 가지 반 등기사항이에요. 근데 여기 뭐야 이게? 지연이자 1년분하고 뭐는? 시험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다음 24번 정답은 2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죠. 따라서 다 갚아줄 놈은 없죠. 그래서 24번은 정답이 몇 번? 2번. 다음 25번 갑니다. 공동저당. 뭐 이렇게 출제는 안 될 거예요. 네, 25번은 정답이 5번. 자, 먼저 5번은 동시 배당에 있어서 부담 안분에 관한 규정은 후 손익상권자를 뭐하기 위한 것? 배려하기 위한 규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후 손익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공동저당은 후손익 권리자가 있거나 말거나 공동저당권자는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이 경매 집어넣어도 좋고 아니면 뭐요? 하나만 경매에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같이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으면? 같이 집어넣으면 각각 부동산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뭐한다? 안분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시 배당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후순위는 다른 부동산 안분배 금액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의하는 거야. 근데 임의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저당권자 마음이라 그런 얘기고요. 네, 25번의 1번은 지문은 길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례 좀 읽으셔야 돼요. 이건 공동저당 설정했죠? 자, 이때 법지가 인정되는 상태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법지.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의 건물이 축조가 됐죠. 자, 법정시효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안 한다? 어떻게 결하라고 그랬어요? 공법 없다? 그건 최악의 수단이고 토지 저당권 하나, 건물 저당권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건물이 철거가 되면 토지 저당권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빈 토지 저당권 상태에서 다시 거기다가 건물을 축조했죠. 그럼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된 꼴이 돼요. 그래서 일괄 경매로 들어갑니다. 몇 번 지문이? 1번 지문. 토지, 건물,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다. 법지 있었다. 근데 건물이 뭐가 되고 멸실되고 신축되면 토지만 있고 건물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없다? 법지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토지 건물이 뭐하다면 같다면 캔 일괄 경매 캔 토지만 경매 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채무자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부동산 들어왔죠. 그럼 물상 보증인은 자기 앞에 뭐 긋고 선 긋고 칼 들고 있습니다. 뭐 들고 있다고? 그 선 넘으면 뭐한다? 죽인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서 경매가 이루어졌죠. 그 경매대금에서 교부에서 1번 공동 변제를 받았을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인 누가? 후손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부동산 입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하고 누가 딱 나오면 물상보증이 나오면 딱 먹어놓고 선 그어놓고 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경매 집어넣으면 안분 안 하죠. 먼저 어디 다 받고 채무자 거 다 받고 모자라면 그때 들어옵니다. 아셨어요? 1번, 2번 지문은 길지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네, 3번 지문은 소액보증금 반환 청구권자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최우선 변제는 토지에도 미칠까 안 미칠까? 건물만 미칩니까? 토지도 미칩니까? 토지도 미친단 말이에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도 건물만 미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도 미쳐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배당 들어가면 안분해지죠. 최우선 변제도. 그래서 안분 금액 그대로 뭐한다?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경매했을 때는 최우선 변제도 비율에 따라서 가져간다는 게 몇 번 지문? 세 번째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번 갈게요. 26번은 정답이 몇 번? 몇 번? 5번. 네,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쌍무 유상. 27번은 정답이 2번. 몇 번? 2번. 28번은 비읍이 없어서 미음까지 있습니까? 미음 맞나? 맞죠? 28번은 정답이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이요. 3번. 28번 몇 번? 3번. 자, 기억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위험부담. 기억. 우리는 뭐가 원칙이에요? 채무자주의가 원칙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해요?
채권자주의를 취하죠. 이게 뭘까 이게? 채무자주의라는 것은 갑한테 뭐가 없고 을한테 귀가 없는 게 채무자주의죠. 채권자주의는 뭐죠? 갑은 잘못 없고 을한테 뭐가 있는 경우?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부담? 위험부담. 기억지면 맞고 니은.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성립되는 것이 뭐이나? 원칙이나.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대가성 있는 뭐요? 편무계약에도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거기 특징이 뭐예요? 대가성 있는 무슨 계약? 편무계약. 조문에 나와 있어요. 니은지무도 맞는 얘기. 그러니까 편문 안 된다고 열심히 했다가 뭐야?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가성 있는 무슨 계약도? 편무계약도 예외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원시적 불능은 절대 무슨 문제 없어요. 위험부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리을. 쌍무계약이 성립한 후 채무자 귀책서에 의해서 이행할 수 없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누구한테 잘못있다고요? 채무자한테 여기 뭐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 들어가서 무슨 불능이에요? 이행 불능 문제 아닐까? 그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채무 불이행이다. 작고 이행 불능이 있었죠. 갑귀 있고 을귀 없는 거지. 그럼 손을 떼는 순간 무슨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불이행이 아닐 때 위험부담이지. 갑귀 없고 을귀 있는 거, 갑귀 없고 을귀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리을 지문은 틀렸죠. 이건 이행 불능이죠. 다음에 미음, 위험부담은 강의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28번은 정답이 몇 번? 3번. 다음 29번 갑니다. 29번. 자, 틀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팔렸습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은 5번. 29번은 몇 번이다? 5번. 자, 갑과 을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채무를 뭐하더라도, 지더라도 다른 법률 발생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발생 원인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항변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 1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중도금 주지 않다가 뭐 했어요? 상대방 건물 인도 이행기가 도래했죠. 그때부터 무슨 권 들어가요? 항변권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네, 두 번째는 선이행 의무 중도금 지급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도래했다. 을은 중도금 지급에 관해서 갑의 동상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어디까지? 잔금지일까지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행지체죠. 그럼 뭐가 붙어요? 지연 손해금 붙죠. 잔금, 기준, 이전 못 준 중도금은 지연이자가 붙고 잔금, 기준, 이의 못 준 중도금은 지연이자가 안 붙죠. 세 번째, 갑이 건물 인도 길에 을의 변제 받았으나 을이 수령을 뭐했다? 거절했죠. 을은 갑의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 주장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번 현실 뭐해서 제공해서 수령 지체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상대방권 항변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번째 질문, 항변권은 주장해야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항변권은 뭐예요?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 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29번 정답 몇 번? 5번. 자, 30번입니다. 자, 30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뭐를 위한 계약? 네, 정답은 3번.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3장 계약에서 을이 자 대금 보통 누가 누구한테 주죠? 을이 갑한테 주는 거죠. 갑이 요청해서 이렇게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을은 갑이 돈을 안 주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서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1번 지문은 병은 제3자는 수익자이지 당사자가 아니죠.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2번 갑거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뭐가 되면 취소가 되면 병의 급부 청구권은 뭐한다? 소멸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째 지문은 병이 수익 의사 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수익 의사 표시 이전은 뭐 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있지만 수익 의사 표시 이후는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 5번째 병이 대금을 뭐 했으나 수령했으나 매매계약의 무효인 것으로 뭐예요? 판명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한테 대금 반환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하는 겁니다. 네, 틀린 질문은 3번. 네,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정답이 4번. 무슨 해제입니까? 4번은 성질상, 그게, 정기행위 있죠. 무슨 행위요? 정기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틀렸어요. 545조에서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가 없을까요? 최고는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법조문에 당연해제란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은 없다고요? 당연해제란 말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해제를 해야지 끝납니다. 뭐 한다고요? 실제 해제를 해야지 끝나는 거지. 거기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임대차에서 뭐 하세요? 자, 임차인 잘못 없이, 임차인 뭐 없이요? 과실 없이 자, 일부가 멸실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자, 들어갑니다. 잘못이 없다.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감액을 뭐 한다?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청구를 해야지 감액됩니다. 아시세요? 또 나머지 가지고 뭐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네. 당연 해지가 된다. 맞을까 틀릴까? 네. 틀립니다. 어떻게 한다? 실제로 뭘 해야 된다? 해지해야지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법에서는 계약법에서 무슨 법에서 이 계약법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만나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법에서는 말을 해야지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당연히 뭐가 된다 해지가 되거나 당연히 감액된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말을 뭐 된다고요? 해야 돼.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경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뭐 되는 게 아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뭐다? 해제. 그러니까 조문을 확인해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1번 정답 몇 번? 4번. 자, 그 다음에 3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자, 32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30번에 뭐가 기억나요? 맨날? 네? 계약금, 계약.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 계약, 약정, 약정, 일부, 지급. 다. 그러면 약정 단계에서는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죠. 일부 지급해도 안 된다고 그랬지. 5번 질문은 지금 뭐예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지할 수 없죠. 반드시 뭐 한다? 다 지급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이행 준비 상태에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이행 준비. 네, 이행 착수가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디까지예요? 다부터 이행. 착수 중간에서 이쪽 저쪽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33번 갑니다. 33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하고 몇 번? 1번하고 4번이 포인트예요. 경매시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 책임 못 들어가죠. 근데 뭐 가지고는? 권리, 하자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다? 담보 책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34번 비읍이 없어가지고 많이 화가 나셨어요. 자, 그러면 34번 가볼게요. 자, 기억 지문입니다. A는 지분 기하를 교환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죠. 바로 뭐 할 수 있다? 무슨 비니까? 네, 필요비니까 즉시. 그래서 기억 지문 맞는 지문이죠. 자, 니은입니다. A는 차임지급을 뭐 했어? 연체해서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되는 경우에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자, 거기 이미 투자한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서 건물에서 유치권 갖는다. 함정입니다. 해지된 다음에 불법 점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슨 관계에서 임대차 관계가 진행하는 도중에서 뭐 했어요? 네? 아니, 투자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임대차 정상 점유죠. 적법 상태에서 뭐 했어요? 들어간 비용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한다? 유치권. 그러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지가 됐죠. 그러면 해지되기 전 적법 상태에서 들어간 비용 산정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 유치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지가 된 다음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뭐 되기 전? 해지되기 뭐다? 전. 저도 이런 문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기출 문제인데 해지되기 뭐다? 전 상태에서 들어간 비용 가지고는 뭐다? 유치권이 인정돼요. 해지가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이건 유치권이 안 되겠지. 이건 무슨 점입니까? 불법 점유. 해지되기 전 적법 점유 중 발생한 채권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도 뭐다? 맞아요. 디귿은 분명히 틀렸죠. 디귿은 1년이 아니죠. 뭐다? 6개월. 필요 6비는 6개월이죠. 다음 리을. 언제나 상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액 증가가 뭐예요? 현저한 경우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옷. A는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인,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상한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죠. 미혼 지문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34번은 몇 번? 1번. 어쨌든 2번, 4번 쓰면 안 되잖아. 비비문 없는데. 근데 그게 왜 논란이 될까? 아니, 실질적으로 그게 나왔어. 그럼 안 쓰면 되잖아. 그죠? 30번 몇 번이다? 1번. 네. 다음 35번 가겠습니다. 35번 지문은 4번. 몇 번이요? 임차지하고 제3자 양쪽 토지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면 임차지 상에 있는 건물만 매수분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임차지하고 제3자하고 그 구조상 이용상 뭐가 독립성 있도록. 네. 35번 정답 몇 번? 4번. 어제 고양시면 불난 것도 뭐 고양시 불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 불난 잡아보니까 뭐예요? 뭐 확실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야. 그 외국인 노동자가 등불 띄었다 갔다 그게 불씨가 떨어져서 이게 옛날부터 모를 텐데 그 뭐 CCTV에서 못하는 몰라 확실한 모르겠지만. 자,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정답이 1번.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법정갱신 이해됩니까? 법정갱신 사유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반법, 민법하고 뭐하고 특별법,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무슨 갱신이죠? 자동갱신이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법도 무슨 갱신이 있고 법정갱신이 있고 여기도 법정갱신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달라요. 자, 자동갱신 되면 전계약 같은 거 똑같죠? 전계약하고 같습니다. 동일하여. 여기도 전계약 같은 건 똑같은데 근데 전계약 중에서 일반법은 전계약 동일한데 기간이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요. 뭐로 간다고요? 근데 여기는 약정 없다 그러면 또 싸울까 봐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버렸어. 주택은 뭐로 가고요? 최단기 몇 년으로 가고 2년 본다, 2년 간주돼 있고 상가는 1년 본다 이렇게 간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정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갑도 뭐 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을도 뭐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면 양쪽 통과란 말이에요. 숫자 전세권은 이쪽 저쪽 66이고 임대차는 600이 75예요. 숫자 모르면 어떡할 수 없지 뭐. 근데 특별법에서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동 이렇게 됐을 때 불구하고 임대인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X 마스크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뭔지 몰라도 거기
임대인이 뭐 한다고 임대는 거기 뭐야?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물어볼게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고 6개월이 경과 뭐야? 하면 통과하시던 얘기 아니야. 아니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는 무슨 말일 거? 그게 뭔지 하여튼 임대는 할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임대는 뭐야? 아예 할 수가 없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그래서 그 집보다 틀렸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법은 이쪽 저쪽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통과하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법정갱신 이쪽 저쪽 통과하는데 특별법은 누구만 통과한다? 임대는 안 하고 누구만 한다? 임차인만 통과한다. 31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은 건물에서는 위법이 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죠. 자, 38번. 몇 번 하셔야 돼요? 2번이죠. 선순위 채권액은 고려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청팀. 후순위 채권액은 뭐예요? 통지 내용이 뭐예요? 아니에요. 목적 부동산 가격 거지같이 평가해도 좋죠. 빼기 가로열고 자신의 채권액 플러스 뭐예요? 안고 가는 선순위 채권액 가로 닫죠. 그게 청산금이죠. 그 청산금을 받을 자한테 통제되겠죠. 받을 자가 누구예요? 채무자 등하고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 정답 몇 번? 2번. 네, 39번은 그냥 조문 얘기한 거예요. 39번은 정답이 1번. 임시관리단 집회는 4분의 1이 아니고 뭐예요? 5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아니고 몇 분의 몇? 아, 많은 걸었어요? 잘못했네 그럼 내가. 자, 그럼 볼게요. 자, 정답은 3번이네. 몇 번? 미안합니다. 1번 아니고 몇 번? 3번. 임시관리단은 몇 분의 몇? 5분의 1. 두 번째,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 동의입니다. 아셨어요? 전원 동의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것? 소집 절차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고요. 자,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각 구분사에게 통지한다. 맞고요. 네 번째 질문은 관리는 매년 2회가 아니고 회계 연도 종료.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2회가 아니고요. 5번 질문은 3분의 2가 아니고 설정 변경 폐지는 뭐예요? 4분의 3. 네, 39번은 1번 아니고 몇 번? 3번. 다음 40번 가겠습니다. 자, 40번은 정답이 3번. 양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있을 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명의신탁이 모일 때는 유효할 때는 뭐 하지만 해지가 가능하지만 명의신탁이 만약에 뭐라면 그러니까 보세요.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죠. 자, 이전형 명의신탁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무효죠. 중생형 명의신탁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자, 그 다음에 계약청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명의신탁은 네? 넘어가 안 돼요.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유효가 되는 특히 예외적인 경우죠.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법률로는 유효죠. 사실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혼, 명의신탁이고 이게 무슨 혼이면 법률혼이면 이건 뭐 할 수 있지만 질환 쓸 수 있지만 이걸 때는 뭘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래서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 명의신탁 가능하죠. 소유권만 명의신탁하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받죠. 이건 양도담보죠. 무슨 담보요? 양도담보는 어디서 놀아야 돼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놀지. 이 법에서 놀지 않죠. 질문할게요. 가등기 담보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합니까? 안 하죠. 어디서 놀아야 돼 그거는? 가담법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일반 가등기는 가담법 적용합니까? 그럼 부동산 실명법 적용합니까? 합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거 중간 생략형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등기는 유효. 이유는 어떻게 할까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죠. 수탁자가 끝까지 안 넘겨주면 신탁자는 매도인 매매계약이 유효하니까 그 매도인의 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해서 매도인에 딱 갖다가 다시 넘겨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임의로 주는 것은 어차피 돌아갈 거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그래서 뭐하다? 유효. 다섯 번째, 명의신탁 정보에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는다?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으니까. 네, 4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가시면 돼요. 오늘 16개만 넘으면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